적용이 될 거냐, 이거를 임의적으로 기술로 풀어낼 수 있을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PM이 기술적으로 풀어냈다라는 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게 NTC입니다. NTC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트랜스포 컨셉이라 그래서 뉴트리언트 트랜스포 컨셉이죠.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영양소 전달 방식이라는 뜻인데 어떤 방식들로 이루어졌냐면은 그냥 저희는 좋은 제품이에요 라고 쉽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냥 근간 없이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NTC라는 거는 실제로 실존하는 기술을 근간으로 PM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70개에 달하는 특허 중에 대략 60여 개 정도가 전부 다 NTC에 적용되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용기에다가 이거를 적용해가지고 보존을 하는 방식 이런 것도 특허에 들어있기 때문에 70개 특허 전부가 기술적으로 영양소를 전달하는 데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출하는 방식에도 해당이 돼 있고요. 근데 50여 개 이상, 60여 개 정도가 NTC의 핵심 기술을 보조하는 특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PM의 역사 32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 가고 있는 PM의 핵심 과제, 핵심 가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시작점은 뭐냐면은 사실 모든 브랜드가 똑같을 거예요. 브랜드 가치를 만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체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PM이라는 제품을 처음 만들 때 몸에 좋은 것들은 얼마든지 세상에 널려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특별한 가치를 추구할 거냐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게 NTC예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흡수를 시키자 이거죠. 저희 몸에 이거를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단순히 먹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들은 당신이 먹었을 때 이것들을 흡수해서 내 몸에 적용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겠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잠시만 잠깐 자리에 비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켰어요. 해가 들어오니까 좀씩 더워지네요. 그게 그 NTC라는 개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흡수에 대한 컨셉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시작은 저희가 말하는 물과 함께 먹는 형태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먹는 거를 접근을 할 때 어떻게 먹는 게 흡수가 잘 될 것이냐는 고민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PM에 있는 핵심 연구원들을 비롯해서 저희가 이제 자문위원회라고 자문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지금 여러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나왔던 게 절대 이론이 없이 이것만큼 확실하다고 얘기를 한 게 물에 타서 먹어야 된다. 지금 저희가 먹고 있는 주스 형태로 먹어야 된다로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시작이 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지금 왼쪽 위에 나와 있는 NGP입니다. 영양소 그룹 효과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은 영양소끼리는 서로 조합이 있어요. 플러스 조합, 마이너스 조합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비타민 D와 칼슘은 서로의 흡수율을 증가시켜 준다. 그리고 칼슘만 먹었을 때는 칼슘이 너무 과다 섭취가 되면 아연과 망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합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저희의 그 배합률을 보게 되면은 리스토레이트 같은 경우도 서로의 그 함량이 있잖아요. 이 함량이 이 NGP에 맞춰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품이 개량이 되고 좀 더 개선돼서 흡수율이 올라갔다라고 나올 때에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이 NGP예요. 실제로 이제 제품이 업그레이드 될 때 보시면 함량이 조금씩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PM이 존재하는 이상 이거를 계속 개량해서 조금이라도 더 흡수가 잘 되는 형태의 구성을 맞춘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NGP부터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PM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라고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모 브랜드에서는 단순히 독한 맛을 지우기 위해 좋다라고 하는 남들이 봤을 때 좋아 보이는 성분들을 전부 다 때려박는 형태로 넣어서 제품을 출시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식으로 출시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제가 이제 회사 소개를 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역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가끔 드려요. 이게 32년 동안 연구 개발을 했기 때문에 PM의 제품에 이런 기술력이 받쳐질 수 있는 거고 저희가 이렇게 흡수가 좋다라고 확신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작년부터 연구 개발을 합니다.
연구개발 그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어쨌든 시작을 했어요. 1년 만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특허를 생명공학 쪽으로 받으려고 그러면은 최소 5년 이상이 걸립니다. 저희가 특허를 70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시간,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흘러갔던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기술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국내 제품에서 제약회사를 제외하고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술 개발을 근간으로 해서 나와서 10년 안쪽, 10년이 넘어가는 회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올 회사가 없다라고 물리적으로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다른 제품들은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분을 넣어서 그 성분이 어떻게 추출이 됐고 이게 유기농이다 뭐다 이런 걸로만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배합률을 어떻게 찾아서 서로가 좋다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손해예요. 자기네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하는 NGP 영양소 그룹 효과는 영양학을 조금만 알게 되면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 그 실제로 카페 같은 데 가면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뭐 챗GPT도 있고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거의 박사에 가까운 지식을 가진 일반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비타민을 먹을 때 어떤 걸 같이 먹고 이건 언제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막 정해주시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NGP예요. 근데 PM은 그걸 따로 정할 필요 없이 각각의 제품마다 서로의 함량을 분석해서 어떻게 해야 플러스 조합이 나온지를 미리 맞춰놓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GP대로 먹는 게 가장 좋은 흡수율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저희 제품은 근본적으로 몇 가지 제품을 제외하고는 각각을 30분 이상의 텀을 두고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에 섭취하는 건 회사에서도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 번에 먹으면 안 좋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함량을 초과해서 마이너스 조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용성화 되어 있고 세포까지 점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번에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흡수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최적의 조합으로 만들어 놨으니 몇 가지 권장하는 거, 예를 들어 뮤노겐과 파워 칵테일이라던가 뮤노겐과 제너레이션 이것들은 같이 먹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애초에 더 플러스 시너지가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뭐 제가 먹는 방식대로 제슈추, 파워 칵테일, 제너레이션, 듀오, 그리고 시발란스, 액티바이즈까지 다 섞어서 저는 이제 여기 보이는 이 통에다가 섞어서 먹거든요. 이미 먹고 지금 물을 먹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한 모금 먹었고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먹게 되면은 흡수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바쁘기도 하고 이제 대신에 굉장히 고함량으로 먹는 걸로 이거를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주 먹으니까 이렇게 먹고는 있는데 사실 제가 먹는 방식이 그렇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30분 이상 텀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액티바이저하고 파워 칵테일도 섞어서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각각의 제품은 저 NGP에 맞춰 나와 있고 회사에서 권장하는 제너레이션과 그 파워 칵테일은 같이 먹어도 된다. 이런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각각이 최적의 흡수율을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섭취할 때 30분 이상의 흡수가 된 텀을 주고 그리고 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단 이 NGP에 대해서는 플러스 조합, 마이너스 조합을 맞춰주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리스토레이트 같은 경우만 해도 주요 성분 9가지로 맞추려고 그러면 대략 1000만 개 가까운 경우의 수가 나와요. 이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량돼서 흡수율이 높아졌다고 할 때는 NGP가 가장 먼저 변경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NGP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6개의 다른 색깔로 NTC를 중간에 두고 특성들이 지금 표에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액체 형태의 음료입니다. 이게 제가 이게 낯설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가 선이 쭉 부어졌네요. 제가 한 게 아닌데 이건 뭘까요? 주문 제가 호스트가 처음이니까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 밴드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일단 이제 액체 형태의 음료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M이 시작할 때 이제 철저하게 딱 다른 사람들하고 이견 없이 맞춰졌던 이론이 딱 하나가 여러 가지 뭐 어떤 게 흡수가 잘 된다고 이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가장 크게 나왔던 거 하나가 수용성 형태, 액체 형태의 음료로 물과 함께 먹었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PM의 제품들은 이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가 되었죠. 아예 액상으로 나오거나 물에 타 먹을 수 있는 파우더 제형을 제외하고는 탑쉐이프와 그리고 뮤노겐을 빼고는 전부 다 그 형태로 되어 있죠. 물과 함께 혹은 물처럼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PM이 한국에 왔을 때 논란이 좀 됐었어요. PM 같은 제품이 나왔을 때
허벌라이프는 모두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건 파우더 제형인데 약간 저희하고는 결이 다르죠. 그쪽은 제품 자체가 약간 식품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영양제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어쨌든 똑같은 건기식이긴 한데 이거를 식품 쪽으로 중심을 두느냐 아니면 이걸 저희 영양제 쪽으로 중심을 두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걸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영양제가 전부 다 이제 캡슐이라던가 아니면 연질 캡슐 혹은 뭐 타블렛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PM이 왔을 때 파우더 젤을 가지고 약간 비아냥도 많이 샀었어요. 이거 먼지 날리는 것처럼 가루 막 날리고 타먹은 거 번거로워 가지고 물도 계속 있어야 되고 한 모금이면 끝나는 알약이 아니라 이거를 타서 먹으려면 충분한 물도 필요해. 이거 번거로워서 먹겠냐? 이거 안 팔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 파우더 제형으로 해서 물로 타먹는 게 흡수율이 높다는 상식이 거의 없었어요, 사람들한테. 그와 더불어서 캡슐과 타블릿이 몸에 좋지 않을 거라는 상식은 조금 있지만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았죠. 모두가 편리하게 캡슐과 타블릿을 먹었었는데 지금은 시장에 나오는 건기식 대다수를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 파우더 제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알고 있어요. 파우더로 해서 물로 흡수해서 먹는 게 가장 흡수율이 높다. 물로 섞어서 먹는 게 흡수율이 높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미. 그리고 알약이나 저희가 이제 내과에서 받는 약처럼 캡슐로 먹는 거는 약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이니까 내가 질병이라던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약이 아니라 내가 굳이 먹어도 먹을 필요가 없는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하려고 그러는 영양제를 먹을 때도 이걸 먹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의문점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PM이 주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PM이 한국에서 매출이 6천억이 넘어요.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6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이거를 강의할 때 회사 소개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서 원래 건강기능식품 1위가 종근당 헬스케어였습니다. 종근당 헬스케어가 연매출이 한 5,300억 정도가 나오고요. 종근당에서 만든 거죠, 제약회사에서. 근데 PM이 지금 6천억이 넘잖아요. 단일 1위예요. 그러니까 뭐 다단계 네트워크를 떠나서 국내에서 영양제라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카테고리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회사가 PM입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 같은 사업자들만 가지고는 나올 수가 없는 수치예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PM은 인터넷에서 이미테이션이 됐던 뭐가 됐건 그리고 나는 그냥 먹기만 할 거야 라고 소비자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만큼 제품력이 있다라고 시간과 이제 그 저희 사업자들의 노력을 다 보태서 시장에 지금 알려진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PM이 왜 좋는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 당연히 파우더적 흡수가 잘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게 너무 유명해지니까 파우더가 아니면은 시장에서 먹히질 않는 거예요. 다들 이런 얘기를 하죠. 알약은 몸에 안 좋다는데 흡수율이 낮다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 파우더 제형으로 나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더해서 저희가 이제 밑에 나와 있죠. 마이크로솔브라 그래서 수용성화 시키는 기술이 있잖아요. 지금 PM이 사실 대두되기 전에는 PM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뭐 이제 트랜스세터가 되기 전에는 이 수용성화 되어 있는 영양 성분이다라는 표현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품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은 저희는 수용성화 시킨 걸로 해서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게 수용성화 시키는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마이크로솔브만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래 뒤에서 해야 되는데 수용성화 시키는 기술은 물리적으로 수용성화 시키는 게 있고요. 몸에서 인식하게 수용성화 시키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브랜드들이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물리적으로 수용성화 시키는 것만 가지고 수용성화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거를 물리적으로 수용성화 시키는 거를 미쉐라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미셀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게 쪼개는 기술이에요. 저희가 오메가 같은 걸 보면은 기름이나 이제 유분이 들어가 있는 입자들은 물보다 입자 크기가 더 커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물에 섞일 수가 없죠. 물에 둥둥 뜨잖아요. 물리적으로 이거를 섞이게 만든다라는 건 입자를 잘게 쪼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어디서 쓰이냐면은 제약회사에서 약품을 만들 때 실제 쓰이는 기술입니다. 다 가지고 이건 PM만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니고요. 근데 이거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다가 영양제 성분에다가 최초로 적용시킨 게 PM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뭐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최초다라고 하는 건 틀릴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더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제가 많이 찾아본 결과 PM 말고 처음에 시작한 회사가 없었습니다. PM이 처음으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미세라 기술을 적용을 해서 쪼갰고요. PM은 다른 업체에 비해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 거를 포함해서 이 마이크로솔브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단순히 쪼개서 물과 섞이게 해서 물과 먹는 건 좋지만 이 영양 성분이 어쨌든 지용성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몸에서 이게 흡수가 되려고 그러면 담즙이 필요해요. 식후에 먹는 게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아까 이 NGP를 얘기를 하면서 파워 칵테일과 제너레이션을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파워 칵테일을 공복에 먹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너레이션이 미세라 기술을 이용해서 물에 섞이도록 만든 건 맞지만 애초에 오메가라든가 코엔자임 Q10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소플라본, 에스트로겐을 대신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 루테인 같은 게 들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지용성 영양소다 보니 사실은 이 지용성 영양소들이 단순히 물에 섞이는 걸 떠나서 몸에 흡수가 되려면은 식후에 고기나 이런 것들 단백질 섭취해서 나오는 단즙이 필요한데 이거를 왜 저희는 공복에 먹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마이크로솔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미쉐라만 적용시킨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영양소에는 일종의 인위적인 막을 씌워놨습니다. 막을 씌워놔서 몸에서 이거를 수용성화 되어 있는 영양 성분으로 인식을 하게 해서 담즙이 없어도 몸에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유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통칭해서 미셸까지 포함해서 마이크로솔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진짜 수용성을 시키는 건 저희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제약 시장에서는 좀 있어요. 이 기술을 적용하는 게. 그런데 이 지금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영양제 형태로 해서 이걸 흡수시키게 하는 거는 이제 혈관 주사 같은 걸 놓는 걸 제외하고는 저희가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마이크로솔브를 통해서 저희는 이 지용성 비타민들을 굳이 식후가 아닌 식전에 흡수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흡수가 잘 되죠. 실제로 이제 그, 이게 제가 가끔 용어를 깜빡깜빡 하는데 이 체내 영양 성분표를 이제 건강검진할 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뭐 칼슘 이런 게 다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지용성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이거를 공복에 먹었을 때도 저희가 흡수되는 거를 실제 표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흡수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액체 형태의 음료라는 얘기를 하다가 지금 저 마이크로솔브로 잠깐 빠졌는데 그 다음에 짧은 위장 이동 시간이 있어요. 저희가 위나 이제 장기를 이제 저희가 소화시키는 소화기관에서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세포까지 저희가 필요로 하는 곳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전달한다는 게 NTC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이제 보통 위나 장을 거친 다음에 세포로 전달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에서 많이 파괴가 돼요. 위산이나 이것 때문에 영양 성분 자체가 많이 파괴가 되는데 이것들을 저희가 NTC 기술을 통해서 위장에서 반드시 위와 장을 거쳐야 되는 영양 성분들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뮤노겐 같은 경우 예를 잠깐 들어드릴게요. 뮤노겐이 캡슐 제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많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안전성, 그 발암물질화 될 수 있는 것들이 입에 있는 박테리아,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와 겹칠 때 발암물질화 되는 걸 막기 위해 입안에서 섞이지 않도록 바로 입을 통과하도록 캡슐 제형으로 되어 있는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뮤노겐에 들어있는 저희가 산화질소 발생제라고 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아르기닌이잖아요. 이 아르기닌을 만들어내는 그 성분, 그 원재료를 보면은 입안에 박테리아랑 섞였을 때 발암물질화 되는 게 실제 연구 결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입안에 있는 박테리아와 겹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입안에서 섞이지 않게 통과시키기 위해 캡슐 제형으로 되어 있는 게 뮤노겐이라고 보시면 돼요. PM이 참 섬세하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뮤노겐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장까지 이동을 해야 될 필수적인 요소들이 필요해요. 이거는 오늘 뮤노겐 설명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예전에 한번 해드렸었는데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캡슐을 통해서 장을 이동할 수 있는 시간까지 보존을 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PM에는 이제 메커니즘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히 성분을 포함시킨 게 아니라 짧은 위장 이동 시간 혹은 점막을 통해서 위와 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포로 흡수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장에 꼭 필수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파워 칵테일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식이섬유에 있는 다량의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저희가 장 건강이 진짜 중요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장이라는 게 저희가 복통만 유발하는 게 아니라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어떤 영양소도 원활하게 흡수가 되지 않고요. 어떠한 배출물, 노폐물도 제대로 배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고 싶으시면 당연히 장 건강을 가장 첫 번째로 뽑으셔야 되는데 이 저희 파워 칵테일이나 여러 가지 PM 제품들에는 장내 미생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거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저희가 PM 제품만 먹어도 추가적으로 영양소가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다 챙겨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단순히 NTC를 통해서 흡수율만 높인 게 아니라 그리고 저희의 성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성분들을 많이 넣어서 뿐만이 아니고 이것들을 필요한 곳에 다 꽂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 흡수율만 높이는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서 흡수를 돕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 PM을 설명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PM을 드시면은 칼로리만 섭취를 해주시면 사실 생존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생길 정도의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요. 저희가 하루 정량으로 치는 게 이제 파워 칵테일 한 포, 리스토레이트 두 포, 최소치죠. 뭐 PM을 먹을 거면 이렇게 먹어라. 액티바이즈 대략 한 7, 8스푼 정도 이렇게 3종만 먹게 돼도 사실 칼로리만 추가로 섭취를 해주시면 건강에 이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플러스 알파로 뭐 루테인이나 이런 것들은 노화되는 걸 방지하고 기능 저하, 어떤 특수한 성분들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은 이 3종으로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게 가능한 것도 이 NTC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흡수가 안 된다 그러면은 먹는다 그래도 생존하는 게 불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증이 나네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아유르베다 조제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 근간이긴 한데 중요하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그 3대 전 세계 3대 전통의학이라고 해서 중국의 한의학이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 쪽에서 하는 유나니라고 있고 인도 쪽에서 하는 아유르베다 조제법이 있습니다. 이 아유르베다는 뭐냐면은 왜 PM이 아유르베다를 사용하고 있냐라고 하면 이 아유르베다는 실질적으로 요가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가를 하면은 공기를 어떻게 내 몸에 흡수시키고 이제 뭐 대지의 기운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가를 해보시면 알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인도 쪽에 있는 이 전통의학 아유르베다는 오로지 흡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전기라던가 이런 것들 흡수만 잘 할 수 있다면 건강하다라는 걸 근간으로 해서 나온 의학이기 때문에 전통의학이지만 이것들에서 약품을 이제 옛날에 이제 뭐 약초라든가 이런 걸 배합하는 이 방식들이 흡수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PM에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PM은 처음에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의 컨셉은 무엇으로 할 거냐, 우리의 가치관, 이 회사의 가치, 이 브랜드의 가치, PM의 핵심 가치를 뭘로 잡을 거냐에 흡수를 선택을 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흡수를 하는데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알아를 받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가 흡수에 집중된 전통의학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천연 성분, 자연유래 성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PM의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이 아유르베다의 원리를 이용해서 현대 의학 기술을 접목시켜서 특허를 입힌 상태에서 흡수율을 극대화시켜 나오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최고의 흡수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전통 의학까지 동원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도 PM을 하지 않았으면 아유르베다란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냥 PM이 이 정도로 다 신경을 쓰고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최고의 용해도 최적의 pH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산염기성이라 그러잖아요. 저희 몸은 이제 이 산염기성의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조금만, 아주 조금만 이제 일그러져도 건강 이상이 바로 와요. 건강 이상이 바로 오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염기성은 신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거든요. 소변으로 배출을 해서 산염기성을 맞춰주기 때문에 이 폐와 신장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적절하지가 않으면은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영양소들이 흡수가 될 수 있는 최적의 그 pH 값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흡수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잖아요. 우리 제품은. 이 PM이라는 제품은 흡수를 중심으로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어떤 특정 대상군한테만 먹으라고 하는 제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회사에서 고민을 한 거죠.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다 다르고 신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제품은 pH 값이 어떤 뭐 예를 들어 7.5일 때 가장 흡수가 잘 되는데 이 사람이 7.5를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럼 우리가 제품 자체에 산염기성을 맞춰서 넣도록 하자 라고 해서 나온 게 PM의 제품들입니다. 이것도 흡수 때문이에요. 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서 산염기성을 맞추는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사람마다 지금 내 몸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몸이 안 좋을수록 사실 영양제에 들어있는 그 영양 성분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처럼 먹는 걸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아예 고칠 수 없다. 그러니까 먹는 걸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이걸 무슨 뜻이냐면은 저희 몸은 애초에 모든 것들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이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원래 그렇게 태어나요. 그리고 젊었을 때는 저희가 쇠도 씹어서 소화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장부터 모든 게 다 튼튼하잖아요. 그리고 잘 아프지도 않아요. 원래 건강한 친구들은 다 아프지도 않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몸이 노쇠해지고 병도 걸리고 지병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먹는 것들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내 몸에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PM의 근간은 뭐냐면은 이것들을 보조해서 내 몸을 스스로 자가치유할 수 있고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흡수를 잘 시켜야겠네. 이 고민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 이 최적의 pH 값도 맞추게 된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리스토레이트가 되겠죠. 그냥 눈에 티 나는 게 리스토레이트니까 이걸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것도 이 산염위성은 다 맞춰서 나오는데 리스토레이트는 간단하게 약산성을 띠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걸 넣었을 때 저희가 탄산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탄산처럼 기포가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미네랄은 광물 성분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네랄은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능하고요. 전적으로 외부에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또 필수 요소기도 합니다. 인체에. 그런데 체내에서 합성이 불가능하고 광물 성분이다. 이 두 가지만 들어도 딱 오는 생각이 있어요. 흡수가 잘 안 되겠는데? 미네랄 흡수가 잘 될까요? 이 광물 성분이잖아요. 저희 몸이 광물 성분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광물 성분을 흡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생명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적정량의 미네랄을 먹으려면 엄청 때려박아야 돼요. 시금치 같은 걸 엄청 먹는다던가 이런 게 필요한데 PM은 이거를 최적으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pH 값을 맞춰놨습니다. 이 광물 성분이다 보니까 몸에 흡수가 되려면 그 광물 성분을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경화되어 있는 걸 조금 연하게 바꿔줘야겠죠? 약간 그런 식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은데, 이 산성을 맞춰주게 되면은 이게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무리하게 그 산성을 맞춰서 흡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흡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산성들이 산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리스토레이트 보면은 산이 많이 들어있는 거를 의아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좀 계셨거든요. 요즘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이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왜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산이라는 거에 대한 저희가 기본적인 거부 반응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이 많이 들었냐. 막 이래서 막 여기에 보면은 뭐 굉장히 많은 산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각각의 미네랄을 용이시키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산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M이 제품을 만들 때 얼마나 고민하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미네랄을 섭취한다고 했을 때 미네랄제에 굳이 산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산이 필요한지. 미네랄을 흡수시키려면은 산성을 띄어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미네랄이면 미네랄인 줄 알죠. 근데 PM은 이거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산성을 넣어서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최적의 pH 값을 맞춰서 몸의 흡수를 돕도록 만들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항산화제 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흡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저희가 몸에서 이제 어떤 에너지를 만들 때 합성을 하잖아요. 몸에 방금 미네랄은 합성이 안 된다고 했지만 대다수의 영양제는 스스로 합성해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지금 뮤노겐처럼 산화질소 발생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산화질소 자체가 실제로 완성된 물질로 몸에 넣어줄 수가 없어요. 반짝하고 그 산화작용을 통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는 산화질소를 직접 주입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요. 산화질소를 몸에서 합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재료를 넣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윤호겐을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산화질소가 아니라 산화질소 발생제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 몸에 흡수를 많이 시키잖아요. 흡수를 많이 시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합성을 이루려면은 산화작용을 제가 방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화작용이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산화작용이 많이 일어나면 저희한테 가장 치명적인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활성산소의 발생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영양소를 많이 흡수한다 그래도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암에 잘 걸리는 이유도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마라토너들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는 이유들이 뭐냐면 산소를 굉장히 많이 들이마시잖아요. 저희가 산소를 흡수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모든 산소를 사용하지 않아요. 100 정도가 들어오면 한 70 정도가 나가게 되고, 그리고 30 정도를 또다시 100으로 나눠서 봤을 때 그중에 5% 정도는 갈 곳 잃은 방황하는 산소가 됩니다. 이 산소들은 내가 영양소랑 합성을 해야겠는데 어디서 합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혼자 떠돌아다니다가 삐딱선을 타죠.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는 활성산소화가 됩니다. 이게 암을 발암 물질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몸에 적용될 수 없는 안 좋은 물질들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 보면 그럼 영양소가 많이 흡수되는 게 꼭 좋다고 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흡수율을 되게 높여놔가지고 PM 먹으면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럼 내 몸에 그만큼의 활성산소가 더 생기겠네?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PM의 전 제품 다, 모든 제품에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뮤노겐 같은 경우만 해도 뮤노겐은 애초에 그 합성과 산화작용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뮤노겐이 제일 강력해요. 항산화제가 엄청 저희가 그레이트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항산화 물질 다 들어있고요. 하나 빼고 카카오닙스는 그 카페인 때문에 뺐고 카카오닙스 하나제 이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고 이게 그 항산화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발암물질화되거나 활성산소를 만드는 이유를 낮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은 게 뮤노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도와줘야겠는데 산화질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엄청 생기네? 몸에 안 좋잖아 이러면. 그럼 되겠어? 항산화제 막 박은 거야. 막 받고 그걸 또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 캡슐화 시키고 PM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단순히 어떤 영양소를 섭취한다고 할 때 보통의 회사들은 그냥 아르기닌 시트루린만 들어가면은 뭐 이거 그걸로 그냥 이제 산화질소 발생제는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PM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무도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항산화제를 덕지덕지 발라놨어요. 문제가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 먹고 건강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게 이 회사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TC가 흡수의 중심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 NTC라는 포괄적인 개념 안에는 단순히 흡수만 보는 게 아니라 흡수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 항산화제 함량이 여기에 그래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6가지 외에도 더 많은 특징들이 있지만 이 6가지를 핵심적인 가치로 해서 NTC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NTC에는 어떤 기술들이 있는지 보게 되는데 이 NGP는 사실 기술이라기보다는 통계학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NGP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배합률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특정 기술을 적용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영양소 그룹 효과는 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왼쪽으로 빼놨었고요. 근간이기도 하니까 먼저 얘기를 했고 실제로 적용되는 첨단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솔브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이 기술들을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대표적인 것만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음,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많이 알고 계시지만 특허에서 마이크로솔브 찾으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PM의 특허는 이제 한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각 나라에 있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은 그걸 키프리스라고 하죠. 그 키프리스에 들어가면은 이제 출원인을 PM 인터내셔널 에이지라고 적어서 검색을 했을 때 저희 특허가 글로벌 특허가 다 확인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NTC라던가 마이크로솔브라던가 DCS란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예전에 초창기에는 제가 강의를 처음 할 때만 해도 왜 NTC라는 게 나오지도 않는데 기술이라고 뻥을 치냐 특허 있다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인터넷에 꽤 있었어요. 지금은 쏙 들어갔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좀뭐 아는 게 별로 없다고 홍보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특허는 이 회사에서 지정한 용어를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 기술이 뭘 표방하는지를 문장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죠. 어떤 신체 내의 세포 줄기를 통해 장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거를 도와주는 기술. 이런 식으로 그게 영어나 독일어로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를 찾을 수가 없죠. 그런 용어 쓰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표현을 쓰냐? 왜 DCS, PTC라고 하냐? 회사에서는 이 기술을 통칭하는 용어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낸 거고 이 NTC라는 것도 어떤 기술 하나를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건 기술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 근데 NTC는 이거는 이 회사의 핵심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표 같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PM카라고 하는 BMW를 보게 되면은 번호판 밑에 어, 쉬어 드라이빙 플레저였나요? 이렇게 적혀 있을 거야. 아마 그 진정한 운전의 즐거움인데 각각의 회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모토, 가치관을 번호판에다가 이제 밑에 적어 놓습니다. 보통은 적어 놓고 PM에서는 그런 표가 NTC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흡수를 중심으로 흡수를 잘 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회사다라는 뜻으로 NTC 마크를 쓰고 있고요. 이게 미국에서는 어, 의료용 상표로 등록이 됐죠. 한 개 주에서 워싱턴 주에서 의료용 상표로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 제가 그때 기사는 아니고 위키백과 거기서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료용 상표로 등록됐다는 게 PM이 의료 제품이란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메디컬 라인이 있잖아요. 그 메디라인이 있는데 이 메디라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파트로 들어가지만 의약용품, 그러니까 몸의 치료를 위해 쓰는 성분들을 넣어서 흡수가 되어 실제 메디컬 라인처럼 적용될 수 있다는 걸 표방하고 있는 라인이 따로 있어요. 이것들이 병원에서 치료제로 활용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상표로 등록이 가능했던 거고요. 실제로 약품 분야로 들어가진 않아요. 저희가 뭐 암 환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갔을 때그 병원에서 약을 처방할 때 영양제도 처방을 많이 해줘요. 오메가3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해주는 거랑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PM이 흡수율이 좋으니까 써야겠다라고 워싱턴주에 사용을 하게 돼서 이게 상표 공개가 됐던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메디라인이 왜 안 들어오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은 현행법상 위법이에요. 그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성능이 좋은 것들은 약품이 아니면은 제약회사에서 다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메디라인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없죠? 하나 있잖아요. 하나. 저희 메디라인 들어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바르는 거. 그 액티브 젤이죠. 그거는 메디라인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는데 PM 본사에 가면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한국에 못 들어온 게 좀 아쉽죠. 현행법이 제약회사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약품의 영역을 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서 한국은 뭐 제약회사의 이해관계든 뭐든 뭐 아마 한의학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약품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들로 들어가면 한의학으로 좀 많은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걸 막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PM은 그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첨단 기술들이 포함이 되는데 특허 얘기하다가 잠깐 샜네요. 이거를 특허들 70개가 다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솔브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CD 컴플렉스는 뭐냐면은 저희가 커큐민이라고 하잖아요. 이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요. 이게 커큐민이 어디에 들어있는 성분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어, 뭐 이건 대답을 못하니까 일단 이거는 강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카레를 엄청나게 먹는다고 해도 커큐민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커큐민은 굉장히 좋은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분인 만큼 흡수율이 극악에 달하는 흡수가 거의 안 된다고 봐도 될 정도로 아무리 때려 박아도 자연에서 나온 것들 때려 박아도 흡수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흡수율이 극악에 달하는 성분이에요. 근데 몸에 좋잖아요. 이거를 생체 이용률을 거의 40배 이상 올려놓은 기술이 CD 컴플렉스입니다. 이걸 통해서 커큐민의 흡수를 돕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안 써도 돼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냥 커큐민에서 이게 흡수율이 낮으니까 우리가 더 도와준다는 표현을 아예 빼버리던가 커큐민 자체를 빼버려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이 회사는 흡수를 해야 되는데 커큐민이 필요하니까 이것까지 다 챙기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DCS라고 해서 이중수송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리포솜이라고 하잖아요. 이 리포솜도 저는 PM 때문에 알게 됐는데 이 강의를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PM 때문에 알게 됐는데 사실 이 리포솜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이 리포솜이 뭐냐면은 음, 그러니까 수송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리포솜 자체가 하는 영향은 없어요. 아예 없는데 아예 없진 않지만 이 리포솜은 뭐냐면은 영양소에다가 영양소를 움직이는 트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의 트럭. 그러니까 리포솜을 이용하면은 이 영양 성분이 파괴되지 않고 전달을 시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때 파괴되지 않고 전달이라는 게 NTC의 핵심 기술로 이용이 되죠. 뭘 저희가 세포 단위까지 적재적소에 영양소를 전달한다고 하잖아요. 리포솜을 활용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조금 알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리포솜 요즘 유명해요. 리포솜 활용하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냥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옵니다. 이게 영양소 전달 물질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영양소를 전달하는 기술이 의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된 지도 꽤 됐죠. 그러니까 리포솜을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저희가 쓰고 있는 대표적인 게 IV5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생체막을 잘 통과해서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나 장을 거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곳까지 전달할 수 있도록 리포솜으로 구성을 해서 그냥 입 점막에 혀 밑에다 뿌렸을 때 바로 흡수되도록 하게 만든 게 IV5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IV5를 사실 구강 청결제라던가 아니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약간 각을 하는 형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IV5는 영양제예요. 저희 건강기능식품 분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흡수하는 방식을 바꿔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왜 필요할까요? 저한테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있는데 이 영양 성분들이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IV5를 통해서 이제 저희 몸에다가 적용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가능성으로 흡수를 열어놓은 게 이제 NTC 기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PTC 이게 사실 PM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PTC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당뇨병을 예로 드는 게 가장 편해요. 그러니까 인슐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당뇨가 나오긴 하는데 당뇨가 저희 몸에 치명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당 자체가 포도당으로 돼서 저희 혈관을 돌아다니는 걸로 이제 고지혈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저희가 당뇨병으로 합병증을 알게 되잖아요. 이 합병증을 알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영양소 결핍이에요. 영양소 결핍이 뭐냐면은 인슐린이 방금 말했던 리포솜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뭐냐면 세포까지 직접 영양소를 전달해주는 트럭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포의 문을 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인슐린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은 당뇨병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당뇨의 원인은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은 저희가 야식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리고 야식에는 기본적으로 자극적인 음식이 많다 보니까 설탕 성분이 뭐 외식하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콜라도 먹고 맥주도 먹고 하다 보면은 당이 들어올 때마다 인슐린이 나와서 그 당을 분해하고 포도당이나 이런 영양 성분들을 세포까지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 역할을 하는 애가 계속 하다 보니까 백기를 드는 거예요. 아, 나 못 해먹겠다.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죠. 인슐린이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나와요. 몸이 인슐린이 나오는 거에 적응을 해버리는, 안 나오는 거에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얘는 이 당을 분해해야 된다고 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분해할 필요가 없는 애인가 보다. 라고 해서 저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슐린이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저희가 먹은 당 성분들이 이제 분해가 돼서 영양소로 바뀌지 않고 혈액을 돌아다니겠죠. 이 혈액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기본적인 혈관 질환들의 문제가 생기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슐린의 역할이 사라지잖아요. 세포까지 영양소를 전달하는 거. 그럼 저희 세포에는 영양소가 전달이 잘 안 되겠네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눈입니다. 눈은 세포를 통해서만 영양소가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 합병증이 눈에서 가장 많이 오는 이유가 인슐린이 역할을 못해서 영양 성분이 적용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눈 같은데. 합병증의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저희가 PM을 할 때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PTC가 적용된 케이스인데요. 이 액티바이즈를 먹으면은 액티바이즈 성분을 먹을 때 저희가 당뇨에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뇨 환자분들이 의구심을 갖는 게 하나 있어요. 액티바이즈에 포도당 들어 있습니다. 그럼 당뇨 환자들은 포도당이 쥐약이거든요.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그래서 포도당이 들어있는 걸 나한테 먹으라고 하고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PTC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 포도당이 혈관을 돌아다니니까 난 당뇨 환자라서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에너지 성분으로 바꿔서 저희 제품에 들어있는 당분들은 다이렉트로 세포로 영양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직접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는 저항성이 있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거 제품을 먹게 되면 그 영양 성분을 고스란히 흡수해서 합병증 확률을 낮추실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당뇨에 좋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체내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이제 이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호르몬도 이제 균형을 잡으면서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겠죠. 이렇게 사라지는 문제들 때문에 당뇨 자체가 제거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왜 근데 당뇨 이 제품을 먹으면 당 수치가 확 올라가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혈액에 저희가 당 수치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고요. 이 당이 분해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희 몸은 원래 이걸 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혈액에 있는 당 수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분해를 못 시키도록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게 당뇨병이잖아요. 저희 PM 제품을 먹는다 그래서 바로 인슐린 호르몬이 균형을 잡지는 않습니다. 저희 몸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호르몬 균형이 일어나요. 비타민 B군이 호르몬 대사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일어나는데 그게 한 달 먹는다고 될까요?
안 되죠.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먹으면서 내 몸의 균형, 저희 약이 아니잖아요. 식품이잖아요. 식품으로 지금 몸을 건강하게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건강하게 바뀌려고 하면 충분하게 섭취해서 내 몸에 적용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몸이 바뀌는 과정이 있는데 이때 PM 제품으로 합병증 확률은 낮춰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리스토레이트 같은 걸 먹게 되면은 당연하지만 저희 혈관이라든가 이런 데 박혀 있어서 그냥 몸에 축적돼서 치를 끈적끈적하게 하거나 이제 뭐 이제 그 골밀도를 낮춰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당분들이 배출이 되기 위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 과학적 메커니즘으로 꼭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런데 보통은 그럴 거라고 예측을 하고 추측을 해요. 저희 기술 근간으로 했을 때. 그래서 당 수치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 합병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기 몸에 이상 있고 당 수치 올라가는 걸 기가 막히게 아세요. 왜냐면 몸이 무거워지거든요, 바로. 내가 나한테 있는 질환 같은 예를 들어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통풍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거는 뭐 수치를 재거나 뭐 검사가 더 정확해요. 내 몸이 앓고 있는 병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죠. 신기한 게 뭐냐면은 PM 제품을 드시는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은 당 수치가 올라가는데 몸은 더 가벼워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몸이 실제로 지장이 있다 그러면은 PM 제품도 조절하셔야 돼요. 조금씩 먹거나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약으로 처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건강기능식품이고 저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만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도 무조건 강권하시는 건 아니고요. 내 몸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당 수치가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올라간 상태에서 몇 달 동안 떨어지지 않는다? 문제가 있죠. 이것도 그럼 PM을 좀 조절하셔야 되고요. 올라갔는데 나는 몸이 가벼워, 괜찮아, 몸도 좋아진 것 같은데면 상관없어요. 원래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난 몸이 너무 힘든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역시 진짜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 조절을 하셔야겠죠. 이런 것들은 제품을 소비자한테 권하거나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저희가 약이 좋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약은 좋지 않습니다. 몸을 망가뜨리는데 약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 약을 먹는 목적. 그 목적을 해소시키는 데에는 약이 가장 효과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약이라는 거는 저희가 내과약 이런 것들은 그 목적을 해소하는 데만 집중을 하지 아까 뮤노겐에서 발암물질이 될 수 있어서 캡슐로 막아놨다라던가 항산화제를 넣었다던가 하는 그 방어 기제들이 없어요. 아예. 그냥 목적에만 충실한 거예요. 나는 항암 치료를 해서 항암 치료제를 먹는다 그러면 암세포만 죽이면 돼. 그걸 죽이다가 내 정상적인 세포를 죽이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먹는 병원의 약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는 거지. 사실 그 목적에는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병을 앓고 있거나 지병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PM이 좋다고 해서 바로 약을 끊으시면 안 돼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적절하게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이러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때그때 저희가 잘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제품이 어떤 기술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그 근간은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NTC를 알아야 되는 거고 이 NTC에 대한 기술들은 딱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상은 뭐 더 많이 아셔봤자 머리만 복잡하고요. 사실 저도 이 이상을 자세히는 모릅니다. 특허 기술을 보면은 신기한 게 되게 많은데 이거를 뭐 하나하나 다 집어서 이 회사의 기술을 다 이해하기에는 제가 뭐 이걸로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들은 저희가 제품을 소비자나 사업자의 성향, 환경, 그 지병 유무에 맞춰 설명을 할 때 알아야 되는 저희 제품을 구성하는 근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토레이트는 도대체 왜 산이 들어있어요? 산성 들어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산성이 들어간 게 좋지 않을까요? 혹은 저희 회사는 괜찮으니까 다 좋은 것만 넣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때 그거는 미네랄을 흡수시키려 그러면 약간의 산성이 필요한데 몸에서 산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맞춰주려고 산을 일부러 흡수시키게 한 최적의 상태로 넣어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러면 더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NTC는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NTC 자체가 기술을 이제 표현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NTC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제가 NTC를 하는 날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쌍방향 소통이 되는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어 10분 정도 남은 시간 동안 혹시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뭐 평소에 NTC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셨다, 혹은 이 NTC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었다 하시는 분들 뭐 마이크로 하셔도 좋고요. 질문이 없으실까요?
혹시 질문할 의지가 없으신 건 아니시고요. 이게 이게 사실 저희가 말씀하십시오. 누구 말씀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 저희가 이제 네네. 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 게, 이게 박테리아랑 붙인다고 무조건 발암 물질화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이런 제품을 만들진 않겠죠. 그런데 발암 물질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 산화작용을 할 때 거기서 발암 물질화 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방지하고자 캡슐화 시킨 건데, 이거를 PM 제품 보면은 먹으라고 할 때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른 데처럼 그냥 저는 이게 좋습니다라고 막 던지는 게 아니라 섭취 방식부터 언제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해서 기술을 적용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캡슐을 못 드시는 분들한테 뮤노겐을 권하지 않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게 저희 몸이 건강하자고 먹는 건데 산화질소 발생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한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굳이 위험성을 감수하거나 회사에서 말하는 방식을 배제해서 먹는 게 저희 몸에 이로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진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가지고 풀어서 먹게 한다기보다는 회사에서 준 제품을 따로 변형을 해서 먹거나 이런 것들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조건 발암물질화 되는 건 아니고 그 확률을 높여놓은 건데 저희가 항산화제로 무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화작용을 통해서 발암물질화 되는 거예요. 근데 항산화제가 강력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1%나 0.1%의 확률이라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뭐 먹으면 발암물질화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해드리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이 되셨을까요? 네. 뭐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제가 좀 이렇게 일부러 질문하는 시간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NTC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잘 안 해요. 저희 회사 소개를 위주로 많이 하기도 하고 이거를 앞에서 하다 보면은 좀 많이 지루해 하시면서 저희가 뭐 사실 이런 걸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사업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할 때 실제로 소비자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면 다 도망갑니다.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이유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지 이거를 설명해 가지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그래서 할 때 좀 질문을 받으려고 했었던 거고요. 질문이 없으시면은 지금 코치님이 공지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공지사항을 코치님이 마무리하시는 걸로 해서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들 되시고요. 이제 한 분씩 공지사항 듣고 이제 나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치님 이제 공지사항 전달하시죠. 저 박태성 코치님 공지사항 전달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말씀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두 개를 쓰고 있어서. 제가 제일 요즘 많이 질문 들어오는 내용이 중간에 인바디를 했는데 체지방이 안 빠지고 근육과 수분만 빠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 한마디만 정확히 해드리고 싶은 게 제일 당연하게 빠지는 게 먼저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지방이 빠지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경우예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도 처음에는 당연히 근육부터 빠집니다. 근육부터 빠지는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게 정상인데 체지방률이 높고 염증 수치가 높고 대사활성화가 안 되신 분들은 그 지방이 빠지는 속도가 일반 건강한 사람보다 느려요. 그래서 대개가 일반 프로그램에서는 한 달 정도 되어야 체지방이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건강하면 일주일 이내에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건강이 좀 많이 안 좋다, 대사질환이 많이 심한 편이다, 그러면 2주 정도, 열흘에서 2주 사이에 체지방이 빠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됐는데, 열흘 됐는데, 아직 체지방이 안 빠지고 근육이 빠져요. 그러면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아마 그분이 체지방률이 높거나 염증 수치가 높거나 대사질환이 있거나 몸이 본인이 항암 치료를 받았거나 몸이 극히 차거나 소화가 안 되고 두통이 있거나 불면이나 변비가 있을 거예요. 본인도 알고 우리가 관리해 주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 이내에 거의 다 체지방이 빠졌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체지방이 변화가 없고 근육만 빠졌다 그러시면 당연한 거다. 일반적인 변화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기간을 지냈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은 2주에 끝나지 말고 3주나 4주로 조금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바디 꼭 하시고요. 인바디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인바디 결과 캡처로 보내주시고 상담해 주시면 성심과 열심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후에 DSC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있다가 이 방은 나가도록 할게요. 지금 한 분씩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 서울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서울에서도 시간 되시는 분 이따 여의도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